안녕하세요. 오늘 헤로도토스 역사 1권부터 9권까지 전체적인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우리가 긴 역사 중에서 어, 여기에 나온 거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부터 지금 1980년대, 뭐 2000년대까지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 2500년 사이에서, 4500년 역사되는 사이에서 여기 500년, BC 500년 경에 있는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 우리나라는 부여, 어, 낭랑 이런 때가 있을 때고 고구려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 고조선 말기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준추전국 시대 또 페르시아 제국 그렇게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도 여기에 보면은 500년 BC 500년경에서 조금 앞뒤로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리스 또 로마 이런 시대입니다. 네, 헤로도트 역사는 원래 9권까지 나눠져 있지 않았는데, 제가 저번에 읽었는데 잊어버렸는데, 어떤 도서관 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다시 정리하면서 이렇게 9권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처럼, 우리 성경도 1권, 2권 몇 절이 나와 있지 않았지만, 몇 절 몇 절이 나와 있지 않았지만, 정리하면서 우리 읽기 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이 헤로도토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비헬라스인 왕들은 지금 페르시아 제국 그쪽에 있는 키루스부터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고 크로이소스는 그 전에 리디아 그 페르시아 전에 리디아가 더 컸었거든요. 리디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때 나오는 비헬라스인들의 왕입니다. 여기 어, 헤로도토스가 헬라스인이다 보니까 이오니아 지역에서 태어난 인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헬라스인들을 좀 자세히 관찰하면서 자기 나라도 물론 적었지만 자세히 관찰하면서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 그 그리스의 키루스, 캄비세스, 다리우스 이런 벽화나 그림들은 남아 있는데 이 크세르크세스는 남기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침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은 그 영화 300에 나와 있는 크세르크세스의 사진을 캡처해서 왔습니다. 네, 서문에 헤로도토스 역사 서문에 이 글의 목적은 인간들의 행적들이 시간이 지나면 망각되고 헬라스인들과 비헬라스인들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업적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무엇보다도 헬라스인들과 비헬라스인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 헤로도토스 역사는 탐사 보고서고요. 그가 탐험한 지역의 지리, 풍속, 역사, 여러 가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중에는 허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해진 이야기를 적었기 때문에 진실인지 아닌지는 여부는 확실치 않은 것도 있습니다. 헤로도토스 이후의 역사는 그 역사가 과거의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 내용이라고. 헤로도토스 이후에 이렇게 연구한 내용이라고 어,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아버지라고 지칭되고 옆에 사진에 보면은 2세기 초에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로 펴낸 역사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내려져 오는 이 헤로도트 역사가 잘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 BC 500년경에 그러니까 BC 5세기에 만들어진 건데 2세기 300년이 지나도 잘 보관되어서 이렇게 파피루스로 다시 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16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역사책을 헤로도토스 역사를 다시 펴냈다고 합니다. 헤로도토스는 여기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서 아테네 지역이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오니아 지역, 여기가 이오니아 지역이거든요. 여기까지가 다 그리스 해변국들이 다 그리스 지역이라고, 그 헬라스 지역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음, 이 헤로도토스가 자기 아테네, 투리오, 또 이쪽 시켈리아 이쪽을 쭉 다니면서 여행한 지역에 대해서 적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뭐 아버지는 이 릭세스 카리아게고 어머니는 도리오, 숙부인 유명한 서사 시인인 그때 당시 최고 유명한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일강 유역인데요. 어,
세상에서 가장 긴 강, 나일강이 6,400km나 되는데 이쪽 지역을 이제 또 헤로도토스가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 헤로도토스 역사에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말이 나와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유명한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얼핏 읽었는데 다시 찾으려니까 아무리 찾아도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한번 2권인가에 나일강이 나와 있는데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 영토인 5%인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이집트 사람의 95%가 거주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풍부한 자원 또 비옥한 땅 때문에 사람들이 물이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모여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문명이 발달되었고 사람이 95% 이집트 사람 95%가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나일강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수단, 우간다, 에티오피아 이까지 쭉 내려온다고 합니다. 케냐까지. 네, 이것은 이제 헤로도토스 배경이 되는 곳의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여기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이까지 다 이제 점령했죠. 여기가 리디아 지역이었습니다. 리디아가 번성할 때는 요 페르시아까지 다 또 점령했었거든요. 페르시아는 그 지방의 소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크게 이렇게 점령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곳입니다. 이게 이게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곳을 페르시아 제국이 전체 다 점령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집트에서 또 이렇게 전쟁이 이오니아 지역과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쪽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 예루살렘 지역에 이게 사해, 요 위에가 갈릴리 바다 있습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 물이 위에서 이쪽에 내려오는데 날이 뜨겁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요르단 리버, 이게 요르단 강인데요. 이게 내려오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성경에요. 있는데 여기가 내려오면서 점점 마른데요. 사막이어서. 마르기 때문에 여기가 사해, 이제 염분이 아주 강력한 그런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좀 전에 그 헤로도토스가 여행한 지역을 보면 이쪽도 지나가거든요. 이게 에, 예루살렘 지역 안까지는 안 들어갔을지라도 그래도 뭐지 그 예루살렘 지역 그쪽도 지나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홍해거든요. 이렇게 홍해 바다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이렇게 일로 건넜는지 아무튼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이 즈음이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헬라스 페르시아 전쟁과 지역을 보면은 크게 이 전쟁이 세 개인데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그리고 테르모필라의 전투 이렇게가 있습니다. 여기 테르모필라의 전투가 영하 300의 배경이었고요. 그때 페르시아군이 아테네 점령해서 도시에 불을 질렀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한 번 더 지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이 이제 어, 여기였는데 진짜 큰 대군이 몰려왔는데 결국은 테미스토 클래스가 좁은 해협에서 유도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다 이겼습니다. 그다음 1권에 전에는 강력했던 수많은 도시가 미약해지고 내 시대의 위대한 도시들이 전에는 미약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복이란 덧없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큰 도시와 작은 도시의 운명을 똑같이 언급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얘가 적으면서 큰 도시든 작은 도시든 거기에 일어나는 이야기 또 역사를 자세히 좀 적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솔론이 나오는데 현인이 있는데 이때 고대의 현인은 조언이나 리더십, 변호, 법제개혁, 입법가, 개혁가 등 각 분야에서 특출한 지혜자로 현인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 현인들의 말이 바위에도 새겨져 있고 여러 군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온다고 합니다. 가장 불행한 인간은 불운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인간은 길거나 짧은 인생을 살도록 운명으로 정해진 것처럼 자신의 삶을 다스려야 한다. 지혜는 젊었을 때보다 늙을 때까지 여행의 수단으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 다른 어떤 소유물보다 지혜가 더 오래 가기 때문이다. 이런 유명한 훌륭한 이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내려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솔론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요. 아테네의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폐기하도록 강요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외국에 머물면서 나중에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도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솔론이 만든 개혁 입법한 것이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제 리디아 왕이 자신의 재물을 보여주면서 자랑하니까 어, 자기가 가장 위대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솔론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죽기 전에는 그를 행복하다고 부르지 마시고 운이 좋았다고 하소서. 왜냐하면 죽기 전까지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 자신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지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지금 내 위치가 좋다. 이렇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기 때문이다. 입니다. 내가 어디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내 뒤를 돌아보고, 내가 지나온 길이 옳았나, 나빴나 돌아보고,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2장은 이집트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이집트 지역을 이쪽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고 한번 또 지금과 연관되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집트 때 참 훌륭했는데 해를 12부분을 12부분을 나누어서 달력을 만들고 또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참 지혜롭게 뭐 30일을 한 달에 30일로 해서 매년 5일을 덧붙여서 영년과 일치하게 만들어서 윤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 나일강 지대가 계속 범람했는데 100일 동안 범람하고 100일 동안 물이 줄고 다시 어, 주르면은 풍부한 영양의 땅이 돼서 농사를 지었다는 이런 참 슬기로운 그런 날짜를 정해서 100일 동안 언제 범람하고 언제 물이 줄어드는지까지 다 계산했다는 게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또 알기토스 문화에 미라 만드는 법, 또 피라미드 건조 방법, 또 오벨리스크 세운 거, 또 이소부화, 그때 당시에 이소부화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노예 아이소포스가 이제 그 아이소포스 이 아이소포스에서 이소 우화를 했대요. 이때 노예였는데 군주들이 너무 못됐게 하니까 그것을 동물로 비유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미궁, 정말 저도 미궁을 가보고 싶어요. 그 고대로 가서. 아주 지하에 훌륭하게 만들었다 하는데 이 헤로도토스도 지하에 내려가는 건 금지되었기 때문에 내려가서 볼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 위에만 봐도 너무나 훌륭하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미궁은 피라미드를 능가할 정도로 훌륭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또 3장에는 또 다리우스가 통치가 시작되었고 또 캠비카미세스가 이 이집트를 정복한 것을 또 나와 있었습니다. 이때 민주 정치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오타네스가 민중 정치, 뭐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 독재자가 하는 못된 짓을 하지 않는다, 민중 정치는 추첨으로 선출해서 직무에 책임을 다하고 안건을 민에 제출해서 우리가 함께 통치하자 이래 했습니다. 그랬더니 메가비조스가 아니다. 과도 정치를 해야 된다. 독재자의 교만을 피하려다가 절제 없는 민중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민중 정치를 하면은 독재자의 교만을 피하려다가 절제 없는 아주 뒤떨어진 민중 손아귀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래 군중은 어리석고 교만하다. 이 일종의 선민의식이 있는 거죠. 자기가 뛰어나다는 거. 그래서 훌륭한 자들의 단체를 선발해서 해야 훌륭한 의견이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독재가 아니라 그냥 훌륭한 자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하자. 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레이오스는 군주제 하자. 가장 탁월한 한 사람에 의해 받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분명히 없다. 이 사람은 키루스 왕을 예를 들면서 키루스가 아주 훌륭했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뭐지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를 많이 이제 속국으로 만들었고 또 훌륭했기 때문에 아주 이제 훌륭했대요. 이제 마음이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과두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을 세우려다가 다투다가 서로 반목하게 된다. 또 민주제, 민중이 지배하면 국가가 부패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군주제를 하자 했어요. 그 다음에 투표를 하자 했는데, 뭐더라? 그,
말이 우는 자가, 그죠? 맞죠? 읽어보셨죠? 말이 울면은 그 사람을, 사람이 지나갈 때 말이 울면은 그 사람을 이제 리더로 하자 했는데, 이 다리우스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 왕 마부에게 어떻게 하면 울겠느냐 해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막 뭐 그전엔가 그 자기 말을 앞말과 교미시키고 아주 기분 좋게 한 상태에서 그 앞말에 냄새가 나는 뭔가를 말한테 이제 이 사람 이 오타네스부터 해서 7명인가 말을 타고 가는데 자기 앞말 냄새가 나는 걸 그 말 앞에 이렇게 세웠나 해서 막 힝 울어가지고 다들 이 다리우스 앞에 다른 말 탄 사람들 말에서 다 내려가지고 부복을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래가지고 다리우스가 왕이 됐습니다. 오타네스가 이제 정말 그때 설교를 참 잘했는데요. 어, 뭐지? 독재자는 백성들 중 가장 훌륭한 자들이 살아있는 것을 시기하고 가장 열등한 자들이 살아있는 걸 좋아하고 모함에는 누구보다 귀를 잘 기울인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아까 말했던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 민중 정치를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정말 고전을 읽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테네는 도시국가니까 도시 모든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이렇게 정치에 참여했다는 거.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여자들과 노예들과 또 어린이들은 다 배제됐다는 것. 그게 조금 안타깝다는 것. 근데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는 대부분 그랬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나오듯이 예, 이스라엘 민족도 좀 그랬습니다. 고대 근동이 뭐냐면은 혹시 고대 근동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극동이에요. 우리 극동 방송 있죠? 극동 방송이 뭐냐면 이집트 이제 서양 이것도 서양 문명의 예를 들은 건데 그리스 로마 거기가 서양의 시작이잖아요. 거기 그리스 로마가 가깝다. 그래서 근동 거기가 근동이 페르시아 지역인 거예요. 페르시아죠. 근동이고 우리는 아주 멀어요. 아시아 대륙에서 끝이잖아요. 이쪽 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극동이 된 거예요. 극동. 아주 끝에 동쪽이다. 동쪽이다. 나도 근동을 이제야 자세히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그런 대부분 이제 여자들과 노예와 어린이는 아예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랬다는 걸로 압니다. 그다음에 사권에서는 제가 좀 자꾸 헷갈려서 지도를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위쪽이 러시아고 스키타이족이 어딘지 몰랐는데 여기 흑해 위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튀르키예 지금의 터키 지역, 이스라엘 지역, 또 이집트 지역 요까지 이 페르시아가 전체를 다 어, 이렇게 지배했다는 거. 정말 대단한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함께 단결도 되지 않는 도시국가, 수십 개의 도시국가였습니다. 이오니아 지역만 해도 10개의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민주적이기 때문에 지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다 그냥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 국가였습니다. 국가를 하기에는 그렇고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 큰 대제국 페르시아를 이겼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건에는 부족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여자들은 머리를 잘 길게 해서 또 몸에서 이를 잡으면 깨문 다음에 던지고 뭐 이런 거. 또 결혼 정년기에 처녀는 왕에게 보이는 관습이 있고 마음에 드는 처녀는 뭐 처녀성을 잃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다네스족은 복사표에 가죽 발찌를 치는데 남자와 교합할 때마다 발찌 하나씩 찬다. 그러면은 나이 많은 분들은 되게 많겠다 이 생각도 했습니다. 또 어떤 데는 목에다 발찌를 친대요. 아내와 잘 때마다. 네, 지금 여기는 안 적었나? 그러면 목에 계속 해서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번에도 한번 말했는데 라사모네스족은 앉은 자세로 매장을 하고 죽은 자가 죽으면 숨을 거두면 앉아있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우리 가족들에게 말해줬더니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몇 분 만에 굳어요. 만약에 죽은 거 빨리 발견 못하면은 나중에 발견하면 그 사람 어떻게 안 치냐는 거. 뼈가 부러지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치니까. 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어떤 이 헤로도투스가 적을 때 자기 생각을 중간중간 적었는데 이 맨 끝에 줄에 보면 페레메네가 비참하게 죽었는데 지나친 복수심으로 죽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그녀의 몸에서 구더기가 무더기로 나왔다. 그러니까 정말 복수심을 많이 가지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헤로도토스의 이런 말들이 전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약간 철학적인 말도 넣었기 때문에 또 솔론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을 자세히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오건도 여러 부족의 특징이 막 나와 있었습니다. 뭐 미혼녀들은 감시하지 않고 남자들과 자도 냅두고 기혼녀들은 엄중히 감시하고 또뭐 사람이 죽으면은 부자가 죽으면 3일 전시하고 또 여러 짐승들을 바치고 매장을 하고 봉분을 짓고 체육대회를 하고 부자가 죽으면 체육대회를 한대요. 예, 그런 것도 참 특이했습니다. 또 그리고 남자가 죽으면 가장 사랑받는 아내를 존경받는 아내를 남자 무덤 위에서 이제 친족 손에 살해되어서 남편 곁에 묻고 이런 게 참 그때 문화는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권에 제일 유명한 게 수사. 수사에서 사르디스로 가는 왕의 길입니다. 이 왕의 길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왕의 길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이런 유명한 길입니다.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2699km인데, 참고로 서울 부산 간 거리는 416km라고 합니다. 이것의 약 6배의 거리인데, 원래는 90일이 걸려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3개월이 걸리는데 6일에서 7일 만에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닦았다고 합니다. 예, 처음에는 이 왕에게 정보 전달이 빨리 되도록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도로 정비가 역참도 생기고 해가지고 훌륭한 교육의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 111개의 역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테나인 정말 법 앞에 평등한데, 평등은 모든 면에서가 아니라, 어느 면에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소중하다는 것. 이 평등에서 공정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공정이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코린토스의 소클라레아스가 이렇게 참주제를 하려는 라케다이몬, 그, 스파르타에 이렇게 막 반론을 펼쳐가지고 결국은 하지 않게 되는 것, 그런 거도 나왔습니다. 하지 않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반론을 잘 펴졌습니다. 이렇게 참주제를 하려다가, 어, 많은 도시들을 페르시아 속국으로 만들고 도망치는 궁리만 하다가 도망간 이런 아리스타고라스의 그런 죽음도 나왔습니다. 그다음 6권 마라톤 전투. 이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이 주황색입니다. 이렇게 넓은 제국이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이쪽 지역도 다 완전히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레이오스 왕, 또 무슨 크세르크세스 왕 이런 왕들 또 지배하게 된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거는 왜 유명하냐면 문명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리스 서양의 문명과 이 페르시아 동양의 문명이 최초로 전면전을 펼친 그런 마라톤 전투입니다. 이 여기에 당시 이 빨간색이 어, 그리스, 로마 이런 지역이었고, 이, 그러니까 거기는 도시 국가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조금씩 있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큰 대륙을 차지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전쟁의 원인이 8세기부터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 속국에 식민지가 있었는데, 여기 속국 이오니아 지역이거든요. 이오니아 지역에 약 10개의 소도시, 이제 아테나이랑 이 그리스, 로마 지역, 이 소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밀레토스가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음, 아테네가 와서 도와줬어요. 20척이 와서 도와줘가지고, 몇 개가 또 다시,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페르시아에서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다리우스가 함선을 이쪽으로 보냈거든요. 오다가 여기 아토스 앞에서
뭐 풍랑을 만나가 다 자초를 했습니다. 몇 개는 지배했지만 자초를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 길로 이제 마라톤으로 전쟁 함대를 보내서 전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전쟁 이야기가 있고 어 이제 이 마라톤 전투에 막 여기 위에 보듯이 아테네군 1만 명, 플라타이아에서 1,000명 보내줘가지고 밀티아데스가 지휘관으로 있었고 페르시아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보병 2만 명, 궁수 3천 명, 기병 2천 명, 함선만 600척이 이쪽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밀티아데스가 여기에서 좁은 해협에서 잘 이겨가지고 이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때 한 잠시 말씀드렸는데 팔랑크스 밀집 대형으로 해서 이게 민주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렬로 서서 누가 리더라고 나서지 않고 일렬로 서서 민주적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페르시아군 6,400, 아테네군 192명 사망자라고 합니다. 아테네는 아주 작게 죽었고 페르시아군은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여기 이 쳐들어왔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테네군이 측면을 강화해가지고 예, 페르시아군이 들어오니까 밀려 들어오니까 앞에는 약간 약한 부대를 두었습니다. 밀려 나가니까 옆에서 측면을 공격해서 여기에 들어온 이 페르시아군은 완전히 갇힌 상태에서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여기에 보면 정말 페르시아인들이라는 말만 듣기만 해도 이 그리스인들은 주눅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이 사람들의 복장이 불사의 부대 이렇게 복장을 아주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헬라스인들이 보고 주눅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 알크메오 디다의 가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자기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막 1년 동안 자기 곁에 훌륭한 남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대접하면서 용기와 성향, 교육을 성격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연애석상의 태도였는데 이 클레아 클레이스테네스가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제 한 명을 딱 사익감을 골랐습니다. 이 태도에서 이제 교만하게 막 또는 예의 바르지 못하게 하니까 한 사람이 마음에 들었는데 그 사람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이제 약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이 좀 여러 가지 길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테네 원정을 가자고 크세르크세스가 아테네 원정을 가려고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이 크세르크세스의 숙부인가 친척이에요. 친척이 아르타 바누스가 말했어요. 나이가 아주 많거든요. 훌륭한 현인인데 어, 거기서 막 전쟁을 가자고 한 사람이 막 주장하면서 막 아테나이를 막 되게 욕을 했거든요. 아주 나쁘고 뭐 저기 그 사람들은 어리석고 약하고 막 이런 걸 쭉쭉 막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르타 바누스가 모함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네. 모함은 두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한 사람을 그 피해자로 만들기 때문이네. 모함하는 것은 모함하는 자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그 자리에 없는 자를 고발하기 때문이며 그의 말을 믿는 자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판단했기 때문이네. 그 자리에 없는 자가 두 사람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은 한 사람은 그를 모함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를 나쁘게 여기기 때문이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하면 안 되는 게 이걸 보면서 생각 들었습니다. 욕을 하면 듣고 있는 사람도 이제 피해를 보고 또 다른 한 사람도 모함하게 나쁘게 듣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 나쁘게 여기고 또 두 사람 이렇게 범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모함은 나쁜 거구나. 그 옛날에도 이렇게 지혜롭게 알고 있었다는 걸 보고 참 훌륭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서두르면 실패하기 마련이고 실패는 심각한 재앙으로 이어진다. 기다리는데 복이 있다. 처음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그렇다는 걸 알게 된다. 이렇게 크세르크세스에게 그렇게 많은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또 끝에 꿈을 꿨거든요. 막 나가라 나가라 하면서 꿈을 꿨거든요. 그건 또 이 페르시아 제국을 망하게 하기 위한 그런 꿈이었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전쟁을 나갔어요. 나가서 음, 헬리스폰스가 온통 함선으로 덮이고
또 해안들과 들판에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면서 자신이 행복하고 하다고 생각하다가 눈물까지 흘렸어요. 크세르크세스가 전쟁에 나가서. 그러니까 숙부 아르타반수가 왜 우는지 물었더니 인생이란 얼마나 짧은 것이가 생각하다가 비감에 잠겼다오. 여기 저토록 많은 사람들이 100년 이상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말이요. 자기 자신도 그런데 아무튼 전쟁에 나온 사람들이 100년은 뭐예요? 거기 나가서 진짜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노예로 부리는 또는 적 데리고 간 사람들이. 예. 그래서 아르타바누스가 말했어요. 전하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 전하에게는 무엇보다 가장 내가 글자를 잘못 오타입니다. 아무튼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적이 둘이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다와 육지입니다. 인간은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상황을 지배하는 것이 거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크세르크세스가 자기 많은 함대를 보라고 막 그렇게 그것만 믿고 있으니까 교만하니까 결국은 아르타반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자연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래. 그 다음에 8장에는 이제 전학게임, 이게 여기에 어떤 여군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좋은 주인은 종은 나쁘고, 나쁜 주인의 종은 좋습니다. 이게 정말 옛날에 제가, 국가론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왔거든요. 거기에도 나온 말이거든요. 그 국가론 치은 사람이 이걸 읽었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좋은 종은 사람들에게 너무 좋게 하니까 나중에 진짜 짝 전쟁이 터지면 다 도망가 버려요. 왜냐면 종에게 그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도망가도 뭐 제대로 군사훈련을 안 받아도 제대로 주인이 뭐라 하지 않으니까 종이 나빠져요. 근데 나쁜 주인 그러니까 종에게 엄격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종은 다 좋아요. 왜냐면 그 명령을 복종하려고 다 막 착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 되는 거. 그러면서 그 국가론에서 보니까 음, 그러니까 적당히 무서워야 된다. 너무 악랄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좋은 군주가 나오거든요. 좋은 군주의 예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한 사람의 딱 저거 한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죽여요. 왜냐면 모델로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주인의 이렇게 복종하는 거예요. 대신 그 군주가 좋은 이유가 평상시에는 자기 시민들에게 너무나 선을 베풀거든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진짜 좋은 걸 선을 베풀어요. 그렇지만 나쁜 일을 행한 그 사람은 표본으로 딱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이제 충성하는 거예요. 주인이 좋다는 걸 아니까. 그처럼 여기에도 훌륭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말, 어, 이렇게 말해주는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 왕도 말했어요. 전에도 그를 현명하다 여겼지만, 크셀크세스가 아르테미시아가 의견에 마음이 들어서, 전에도 그녀를 현명하다 여겼지만, 이제는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살라미스 해전에서 훌륭한 역할을 했던 그 여자분, 그리고 해전을 일으킨 이 해변, 뭐 좁은 해역이랬대요. 그 많은 수많은 배들이 다 못 들어오는 이 여기였다고 합니다. 해전에서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여기 얘들 이스라엘 뭐지 헬라스인들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싸웠는데 그 페르시아인들은 대열이 무너진 채 작전 계획도 없이 싸워서 무너졌다고 이렇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여기 살라미스 해전에 들어간 3단 요소는 아주 날렵해가지고 치고 빠지기에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9권 이제 마지막을 달렸습니다. 그 테미스토클레스가 그때 해군에 밀려서 살라미스 해협을 탈출하기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편 함선을 쳐가지고 침몰시키니까 멀리서 아테네 군들이 보고 우리 편이네 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도망이 아니라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얘가 이제 살아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아무튼 정말 훌륭한 여인이었고요. 여기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이때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이제 생겼습니다. 헤로도토스 역사는 헤로도토스 이때부터 이때까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편은 국원의 뒤편은 펠로스폰네손스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시 안 읽어가지고 좀 헷갈리거든요. 제가 그때 처음 읽을 때는 뭔지도 모르고 읽었고 다시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아직 자세히 읽지 못했습니다. 투키디데스가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아주 자세히 기록했다 하거든요. 제가 다음에 또
투키디데스도 읽을 예정입니다. 근데 그것도 책 보니까 헤로도토스만큼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언제 시작하지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이때 살았다고 합니다. 예. 헤로도토스가 막 역사 이야기할 때 소크라테스는 이제 어린 나이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헤로도토스가 전쟁 역사 이야기를 그 아테네에서 막 사람들 군중을 모아놓고 막 이야기했잖아요. 신나게. 그때 아마 소크라테스는 들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또 소크라테스의 제자 크세노폰, 헬라니카. 에,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은 유명한데 크세노폰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도 진짜 훌륭했다고 하대요. 예, 플라톤이 이제 이때 국가를 지었고. 이렇게 고대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플라톤의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명 이 책을 읽을 거잖아요. 그 플라톤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지은 거를 보면서 또 고대 역사를 한번 보기를 합니다. 마지막 구절. 구장의 마지막 구절이 어, 막 이제 전쟁 여기를 에, 정복하느냐 안 하냐 뭐 이런 의견이 막 있을 때 페르시아인들은 그의 말이 옳음을 인정하고 물러났고 자신들의 견해보다 못하자 평야를 경작하면 노예가 되느니 척박한 땅에 살면서 지배자가 되기를 택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평야를 경작하면서 좋은 기름진 평야를 경작하면서 노예로 있느니 어, 그래도 나는 지배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정말 이제 이렇게 끝낸 거는 이 헤로도토스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끝냈다고 합니다. 저도 나중에 끝에 다시 두 번째는 지금 이번 주, 저번 주 너무 아파가지고 못 읽는 바람에 자세한 이야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시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걸 보면서 수많은 죽음들, 그런 걸 보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했듯이 죽음을 기억하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자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